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미래행 교과서 중단원 마무리에 세 번째 2-3단원 여러 가지 방정식과 부등식. 그래서 지금 다뤄볼 주제들은 이거죠. 고차 방정식이랑 부등식들을 좀 다뤄볼 건데요. 교과서 14번 문항입니다. 교과서 14번에 3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요. 다음과 같은 3차 방정식의 한 근이 마이너스 1인데 그럼 나머지 두 근의 제곱의 합이 6일 텐데 실수 A, B 값 좀 구해달라 그럽니다. 자, 그러니 나는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줘야겠습니다. 나머지 두 근의 제곱의 합이 6이라는 말. 그럼 한 근이 마이너스 1이고 나머지 두 근은 알파근, 베타근 내가 설정을 해보니까 그럼 나머지 두 근 제곱의 합이 6이라는 얘기는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 곧 6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걸 만족하는 실수 A, B에 대하여 곱한 값을 물어보니까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3차 방정식에서 세 근이 주어졌으니까 우린 뭐 하실 거냐면 근계수 관계를 해야 되겠죠. 그럼 3차 방정식의 근계수 관계 해보겠습니다. 그럼 그 근계수 관계는 그 근을 한 개씩 곱하는 한 개 합이 있고요. 두 개씩 곱하면서 더하는 두 개 합이 있고요. 세 번째 근계수 관계, 이걸 좀 밑으로 내려서 써야 하나요? 얘 때문에 그냥 갑시다. 세 개 곱해서 더하는 이제 세 개 합이라는 녀석이 있다고요. 그럼 한 개 합은 너 이렇게 더해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다가 더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녀석은 한 개 합은 최고차 한계수분의 3차 한계수분의 너의 계수를 부호반대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빼기 A 이렇게 이루고요. 일단 한번 씁니다. 자, 두 개 합 봤더니요. 두 개 합은 이렇게 둘씩 곱하면서 더하라는 얘기예요. 그 보니까 이렇게 곱하니까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곱하니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곱하니까 알파 베타죠. 그죠? 자, 다시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알파 베타를 더한 거니까 마이너스에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하나 놓고요. 그다음 플러스 알파 베타 놔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빼기 알파, 빼기 베타, 알파 베타 그렇게 더한 두 개씩 곱해서 더하는 두 개 합. 그 녀석은 근계수 관계에서 예분의 예를 부호를 그대로 유지하니까 B가 되는 거고 세 개 합은 이 세 개를 곱해주라는 얘기거든요. 곱하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알파 베타 곱해보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알파 베타예요. 그 녀석이 보니까 여기 빼기 3과 관련이 있는 거죠. 다시 예분의 예에 부호반대하면 세 개 합짜리니까 1분의 마이너스 3 그걸 부호반대 그러니까 3. 자, 그럼 이 세 줄의 관계식을 뽑으셨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를 풀어가는 이제 팁은요. 이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어떻게 가져가시냐면요. 이 A 여기 개수 3개 중에 하나는 반드시 나와 있거든요. 대부분은 여기에 상수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세 개 합의 자리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요. 그 녀석을 먼저 처리하고 난 이후에 나머지 위쪽에 있는 두 개들을 그렇게 처리하면 되는 과정으로 진행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알파 베타가 3이니까 너를 이용해서 내가 알파 베타 값이 구해진 거죠. 따라서 알파 베타는 빼기 3입니다. 그러니까 알파 베타에 여기 빼기 3 이렇게 넣어볼 수 있는 거네요. 그죠? 자, 빼기 3 넣어서 그 녀석이 B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다고요. 자, 그래 놓고 내가 여기까지는 찾았는데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되시는 게 뭐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인지 나와야지 그래야지 A 값도 얻고 B 값도 얻을 텐데 그럼 내가 여기까지 나오고 나서 손이 멈춰지잖아. 근데 저기 조건식 봤더니 여기 제곱의 합이 6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저거 아직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거죠. 들어옵니다. 따라서 이제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라는 녀석은 변형식 이용하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이렇게 되니까 지금 나오는 제곱의 합이 6이라고 하셨으니 6이라는 녀석은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이거 모릅니다. 지금 그죠? 근데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3인 건 알잖아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에서 이게 플러스 6이 되네요. 그러면 좌변의 6이 너에다가 6을 더해서 만들어져. 그럼 이 값이 빵이라는 얘기죠. 아, 빵이네.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 역시 고스란히도 빵이라는 걸 찾아올 수 있겠네요. 자, 저 변형식 이용하여 알파 플러스 베타는 빵이다. 그럼 이제 빵 집어넣어 봅니다. 빵빵하게 빵빵. 그럼 마이너스 1이 빼기 A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A가 1인 거죠. 따라서 A는 1. 다시 빼기 0, 그리고 빼기 3. 이 B니까 B는 마이너스 3이네요.
문제에서 원한 A 곱하기 B의 값은요 마이너스 3이라고 그렇게 정답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 자, 14번 문제였고요. 15번은 이제 연립방 정식에 대한 겁니다. 자, 15번 문제 쓰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15번 바로 가시죠. 15번에 여기서 잘라 놓고요. x제곱 마이너스 4xy에 거기에 플러스 3y 제곱은 빵 이런 것과 x제곱 플러스 3xy에 플러스 2y 제곱은 5라는 녀석이 있는데 이걸 연립방정식해서 만족시켜주는 그 xy 값에 대해서 x 곱하기 y 한 녀석의 최대값 구해달라 이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녀석은 2차와 2차의 연립이니까 연립 2차 방정식이 되는데 그럼 저런 연립 2차 방정식을 풀 때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1차 관계식을 뽑아서 대입하는 거죠. 너의 키는 1차 관계식을 뽑아서 대입합니다. 그럼 1차 관계식을 뽑는 건 어떻게 뽑습니까? 둘 중 하나가 보통 대개 인수분해가 이루어진다 이거지. 자, 그러니까 나는 위에 거를 기역식, 밑에 걸 니은식 해서 관계식을 뽑아서 넣을 겁니다. 관계식 뽑아서 넣을 겁니다. 인수분해 되는 녀석한테 관계식이 나올 거니까. 그 인수분해 누가 되냐면 이렇게 상수항이 없는 그 녀석이 인수분해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역번이 인수분해가 될 거라고. 그래서 기역번에 있는 저 x제곱 마이너스 4xy에 플러스 3y 제곱은 빵이란 녀석은 인수분해가 x 마이너스 y 곱하기 x 마이너스 3y는 빵 이렇게 이루니까 아 그래 그렇다면 이렇게 둘을 곱하여 빵이 된다라는 말은 네가 빵이던가 아니면 네가 빵이던가 라는 거니까 여기서 나오는 첫 번째 관계식, 두 번째 관계식이 생기는 거죠. 자, 첫 번째 관계식은 x 빼기 y가 빵이니까요. 빼기 y 이항시키면 x는 y인 겁니다. 그러니까 x는 y를 니은에 대입하든가 아니면은 또 다시 두 번째 여기 x 빼기 3y가 빵이니까 x는 3y라는 관계를 만족하는 거잖아요. 이 녀석을 다시 대입할 수 있는 거죠. 자, x는 y라는 녀석을 이제 니은식에다가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니은식에 대입하니까 이 녀석 x 제곱되고요. y 대신에 x 넣는 거잖아요. 그죠? 플러스 3x 제곱이고요. 또 플러스 2y 제곱이 플러스 2x 제곱이 되면서 5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 이렇게 쭉쭉쭉 해보시면 어디 문제 잘못 쓴 거 없죠, 여러분? 분수가 나왔어요. 자, 분수답인 것 같습니다. 자, 넣어 더해보니까 6의 x제곱은 5 이렇게 되고요. 그럼 x제곱은 6분의 5가 됐으니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분의 5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나중에 xy 곱한 값을 물어보니까요. 이 루트가 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너에 대해서 배형 처리 가져가지는 않겠습니다. 자, x가 플러스 마이너스 6분의 루트 6분의 5인데 x는 y랑 똑같대요. 그러니까 따라서 그때 y는 똑같은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6분의 5 처리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가겠습니다. x는 3y 집어넣습니다. x 대신에 3y 한번 넣어보죠. x 대신에 여기 3y 들어가니까 첫 번째는 3y의 제곱 더하기 x 대신에 3y요 곱하기 y 플러스 2에 요건 y죠. 그대로 두면 되네요. 는 5 이렇네요. 자, 그랬더니 9y 제곱 2y 제곱 그러니까 이거 20y 제곱인가요? 9, 2, 18에다가 그럼 20y 제곱은 5가 됐으니까 그럼 y제곱은 20분의 5 약분하니까 4분의 1 그렇게 되고요. 따라서 y라는 녀석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분의 1, 2분의 1 되는 거죠. 자, y가 뿔마 2분의 1 됐으니까 그때 x는 어떤 관계냐면 y에 대해서 세배하면 된대요. 그러니까 그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3배 2분의 3이 되는 거네요. 자, y가 2분의 1이면 거기다 3 곱해서 플러스 2분의 3 y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3 곱해서 마이너스 2분의 3 그렇게 연결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해는 이렇게 두 쌍, 총 4쌍이 발생했는데 곱한 거의 최대값을 얘기하니까 요때 애들을 곱하면 이게 플러스 곱하든 마이너스 곱하든 이때 x, y 값은 항상 일정해지겠습니다.
따라서 요때 xy 값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너 곱하기 너 치르니까 제곱이어서 6분의 5 이렇게 될 거고요. 요때 xy의 값은 보니까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플러스 2분의 3을 하든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을 하든 결과는 양수로 동일하니까 어떤 것을 곱하여도 4분의 3 값이 생기겠어요. 따라서 그러면은 너하고 너의 대수는 이게 더 큰 거니까요. 우리는 정답은 6분의 5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시죠? 네. 자, 그럼 또 다음 거 보러 가볼까요? 자, 지우고 가겠습니다. 지웁시다. 14번, 15번 봤고요. 이제 16번 보시면은 요 단원에 대한 것도 이제 정리가 엔딩 되겠습니다. 자, 2차 연립방정식에서는 하나를 인수분해 하여 1차 관계식을 뽑아서 넣는 방향으로 해결한다. 그런데 그 1차 관계식은 어디서 나오냐라고 물으신다면 그러면 그 1차 관계식은 바로 상수항이 없는 그 식에서 나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16번 갑니다. 삼각형 판별인가 봅니다. 네. 자, 실수 x랑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2라는 녀석이 있대요. 저 녀석이 둔각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될 수 있도록 그때 x값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이럽니다. 자, 어차피 얘가 마지막 문제니까 좀 길게 옆으로 줄줄 쓰죠. 자, 그럼 저 녀석들 우리는 두 가지 조건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어떠한 특정한 삼각형이 되도록 얘기를 하면 그때 우리는요 두 조건을 써야 됩니다. 첫 번째는 삼각형이 되는 조건. 제가 이거는 삼각형이 되는 조건 말 편하게 쓴 건데요. 이게 이제 삼각형의 결정 조건입니다. 말을 이렇게 쓸게요. 밑에다가 삼각형의 결정 조건. 자, 그래놓고 이제 두 번째 사항에 등장하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얘가 그중 일단 이 말은요. 일단 삼각형부터 돼보세요 이겁니다. 그럼 삼각형이 되고 난 뒤에 문제에서 원하는 특정한 삼각형, 둔각 삼각형이 될 수 있도록 둔각 삼각형이면 둔각 삼각형, 예각이면 예각, 직각이면 직각의 조건을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서는 특정한 삼각형인 둔각 삼각형이 되는 조건을 다시 한번 써줘야 한다 이거죠. 그러면 봅니다. 삼각형이 되는 조건은 무슨 조건입니까? 하시면 가장 긴 변의 길이가 이래야 되죠. 긴 변 길이가 나머지 두 변의 길이 합. 나머지 두 변 길이의 합보다는 반드시 이렇게 작아야지 삼각형이 성립한다라고. 중1 때 학습한 건데 좀 까먹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듯합니다. 자, 또 둔각 삼각형이 되는 조건은 가장 긴 변 길이의 제곱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머지 두 변 그것들을 제곱시킨 것의 합보다는 반드시 커야 되죠. 둔각 삼각형이 되는 조건은 이쪽이 커야 되고요. 직각은 둘이 이 같아야 되는 거고요. 예각이라면 긴 변의 제곱이 더 작은 거예요. 그렇죠? 정리 한 번 더 해두시는 겁니다. 자, 그럼 삼각형이 되는 조건부터 가보겠습니다. 가장 저 중에서 긴 변은 누가 봐도요. x에 x 플러스 1, x 플러스 1을 했으니까 이게 가장 긴 변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저 녀석이 가장 긴 변이구나. 갑니다. 좋아요. 그럼 x 플러스 2라는 녀석은 작습니다. 나머지 두 변, 너 더하기 너 합보다 x 더하기 x 플러스 1보다 그럼 이런 관계식을 만족해야 되니까 양변에서 x 죽이면 1 넘어가시면 그렇다면 첫 번째 x는 1보다 크다라고 한 줄을 얻어왔습니다. 그럼 반드시 x는 1보다 커야지만 삼각형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면은요. 이 조건을 만족했잖아요. 그 속뜻은 무엇에 있냐면은 1번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은 그냥 아무 삼각형이 돼 이런 얘기예요. 아무 삼각형이 된 겁니다. 그 아무 삼각형이 뭔데? 그 아무 삼각형에는 직각 삼각형도 있고
예각의 삼각형도 있고 둔각의 삼각형도 있는 거예요. 또는 뭐 정삼각형 등도 있는 겁니다. 정삼각형 등등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중 둔각 삼각형이 돼. 이 조건을 만족해야지만 이제 저런 아무 삼각형 중 특정 저기서 얘기하고 있는 삼각형 둔각 삼각형이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 자, 말이 좀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막 가겠습니다. 이제 긴변제곱 여기 있으니까요. x 플러스 2라는 녀석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의 제곱보다 이렇게 커셔야 된다고. 자, 그럼 가니까 전개요. x제곱에 그냥 한 방에 좀 정리 좀 해볼까요, 여러분? 여기 x제곱이랑 여기 x제곱이랑 죽으면 되죠. 그럼 여기에 이제 x제곱 남아 있습니다. 식은 우변으로 날려서 쓰도록 할게요. x제곱 1차 항 보니까 여기 2x인데 여기 4x가 있어요. 빼기 4x로 오니까 2x 빼기 4x 마이너스 2x 그렇게 되고요. 상수항 플러스 1 있고 플러스 4 있는데 넘어오니까는 1 빼기 4에서 빼기 3이 되는 거고 그 녀석이 지금 우변이 더 좌변보다 작은 거니까 0보다 작다라고 2차 부등식이 쓰여집니다. 자, 그러면 경계점 확인하러 가야 되는 거죠. 너 인수분해하니까 x-3 곱하기 x 플러스 1 그 녀석이 0보다 작은 거니까 이때 작으면 경계점의 안쪽에다가 답을 바르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경계점 3과 마이너스 1이 경계점이죠. 빵이 되는 그 순간 그죠? 3과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과 3에 대하여 안쪽에다가 2차 부등식의 답을 써주면 되겠으니 자, 그러니 이런 범위에 있으면 둔각 삼각형이 돼. 근데 이런 범위까지 만족해야지만 삼각형이 돼. 그러니까 이 조건만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대. 그럼 마이너스 0.5도 있는 건데 여기다 마이너스 0.5 넣으시면 이거 삼각형 안 만들어지죠. 그죠? 그런 관계니까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너하고 너를 합쳐진 정답을 쓰시면 되겠죠. 너도 만족하는 동시에 너도 만족해야 되니까. 오케이. 그러니 그 x라는 녀석은 1보다는 큰데 3보다 작으면 되겠구나 라고 최종 정답을 표현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죠, 여러분? 자,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이 단계, 두 단계에 대해서는 정확히 인지한 상태로 문제가 끌고 가 주셔야 됩니다. 삼각형의 결정 조건과 특정한 삼각형, 둔각 삼각형이 되는 조건을 동시에 사용한다.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면은 아무 삼각형이 되는 거고 그 중에 두 번째 조건까지 만족해야 아무 삼각형 중에 특정한 삼각형이 된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다고요. 괜찮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 부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